자,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 국장을 아예 정리하고 싶다. 괜찮냐? 허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분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번. 당신은 장기 투자자입니까? 네, 완전 장기 투자자입니다. 그러면은 미장이 훨씬 낫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부분, 주식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딱 그거예요. 얘가 탈모의 가능성이 있냐 없냐, 탈모냐, 아니면은 뽑아도 새로 나냐, 무럭무럭 자랄 거냐, 무럭무럭 우상향을 할 수 있냐, 요 두 가지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면은 아예 바닥이라서 지금 소외받고 있어서 요게 나중에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라도 있냐, 요러한 재료가 살아있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찌 보면은 제일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에선 이게 메인 움직임이니까 우리는 모멘텀 투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겁니다. 질문자께서도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국장은 언제 빠질지 모른다. 언제 내가 통수를 맞을지 모른다. 나 그냥 국장 못 해먹겠다. 왜? 국장은 무럭무럭 우상향이 많이 없어요. 요거를 기준으로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고, 많은 투자책을 보시면은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장기 투자하라. 주식이라는 것 자체에 투자를 하라. 근데 우리나라는 주식이라는 것 자체에 투자하라, 시장이라는 것 자체에 투자하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할 때 항상 무슨 말이 나오냐 그러면은 항상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물타기가 발생을 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우리나라는 박스피다. 근데 물타기가 나오니 박스피가 나오니 하는 거는, 물타기는 뭡니까? 전형적으로 IPO. 자회사 IPO. 신규 IPO. 박스피는 뭐예요? 행보라는 소리거든? 지수가. 근데 우리나라는 항상 시가총액은 우상향합니다. 시가총액은. LG엔솔 새로 상장돼가지고 100조짜리가 더욱 나타나 있잖아. 100조짜리가 나타나기 전 2600포인트랑 100조짜리가 나타난 후 2600포인트는 달라요. 결론은 그러니까 탈국장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죠? 지금 보시면은 본인이 장기 투자자라고 하셨고, 우리가 주식을 배울 때 첫 번째 주식이 결국에는 장기 투자하라. 뭐 워렌 버핏 보면은 S&P 500 사라. 지수를 사라. 코스피도 시가총액을 보면은 계속 올라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요런 여러 가지 이슈들, 이벤트로 인해가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매우 심합니다. 매우 심해요. 보면은 이게 주식 투자하실 때 맨날 고민이 그거예요. 나는 장기 투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내 종목이 이런 종목이야. 그럼 이런 종목이면은 언제 박살나냐 그러면은 난주돼가지고 뭐 대장주 부러지고, 혹은 실적이 발표 났을 때 쭉 떨어집니다. 이벤트가 끝났다라고 하면서 그 이벤트 당일 되면은 이벤트가 나오면서 또 부러집니다. 이런 게 계속 지금 반복되는 국장이고, 특히 우리나라는 몇백억 안 하던, 뭐 한 천몇백억 하던 기업이 갑자기 막 올라와. 그리고는 하루아침에 박살나요. 몰라. 오를 때는 온갖 호재를 다 갖다 붙이고는, 이거는 무슨 호재가 있으며 뭐가 있으며 어디가 있으며 어떻게 저쩌고 미국에 공장이 있고 뭐하고 하다가 부러지고 난 뒤에는 뭐야? 뭔데? 국장에서는 이런 일이 너무 자주 발생합니다.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본인이 장기 투자자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미국이 좋다라는 게 제가 털로 말씀을 드렸죠. 이게 어찌 보면은 탈모는 뭐예요? 빠지면 다시 안 나는 거거든. 주가가 오르고 난 뒤에 빠지면 다시 못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 보고 우리는 테마주라 그러지. 그러면은 뽑히는 순간이 마지막이야. 그 역사적 순간에 우리는 팔아야 돼. 근데 자라나라 머리 계속 이러고 있으면은 노력하면 잘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공연불이잖아. 너무 힘들잖아. 근데 뽑았는데 또 나. 실적이 또 나오고 계약이 또 나오고 숫자가 또 나오면. 홍수 맞은 게 예전에 LG화학이랑 이번에 오리온으로 맞았습니다. 오리온까지. 그죠. 이게 오너십, 오너 마인드. LG화학은 전형적인 이 물타기 IPO 이슈고요. 오리온 이슈는 저도 그거는 이제 또 한 가지의 우리나라의 독특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상장사가 자회사를 설립을 하고요. 요 자회사가 M&A를 때렸다. 상장사가 지금 지분이 한 95% 정도 들고 있는 자회사인데, 상장사랑 자회사, 계열 분리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계열사가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M&A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래 5,500억 쓴다 그랬잖아. 진짜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이 회사를 설립할 때와 이 회사에 자본금을 투입할 때, 이 회사가 사업을 한다고 돈을 달라고 하면은 상장사가 돈을 줍니다. 그럼 상장사의 주인은 누구야? 주주지. 가로 열고 대자가 붙긴 하지만 요 주주가 누굽니까? 이 주주가 오너잖아. 그럼 보시면은 이 95% 자회사에 돈 누가 됐어? 주주 둘이 됐지. 물론 대주주가 결정을 하고 오너가 결정을 한 건 맞지만, 근데 이 자회사가 돈을 쓴데 이것에 대해서 반대 의사는 주주가 반대할 수 없습니다. 이미 준 돈이고, 이미 이거 가지고 뭐 했어요? 여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자회사에 또 지분 참여를 하는 거는 회사 결정이고요. 이미 그 결정권은 대주주, 오너 일가가 다 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오리온이랑 기업이 돈을 쓴다라고 하는 부분이 주주한테 이제 좀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여기가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돈을 줘야 되잖아. 근데 이 회사가 의결하는 게 아니고
이 회사가 자회사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물론 이 돈 주는 이 과정을, 이 투자하는 이 과정을 반대하면 상관이 없어. 한 번 돌려치기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미국은 보통 이렇게 M&A를 때리면은 어떤 식으로 가냐 그러면은 완전 자회사화 시킨다라고 또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문제는 여기도 주주가 존재를 해요. 이것도 상장사야. 지금 오리온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래서 이거를 연결 재무실적으로 잡을 거냐 아니면은 별도 재무실적으로 잡을 거냐, 그것도 지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얘가 성공하면은, 자회사가 성공했을 때 그 성공 역시도 오리온에 붙을 거냐 아니면 레고캠에 붙을 거냐에 대해서 몰라. 얘가 지금 매출 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익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 이익은 누구한테 귀속시킬 거냐, 누구한테 귀속될 거야, 레고캠한테 귀속될 거야, 오리온에 귀속될 거야, 모르거든. 그러니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는 특히 이게 결국 핵심이 되는 문제점은 이겁니다. 오너십. 말 그대로 오너가 어찌 보면은 이제 내가 주인임내 하고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경영하겠다, 주주 동의 없이, 동의가 왜 필요해? 내가 대주주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의사결정이 진행되고, 이런 식으로 좀 어찌 보면은 이게 시장이 이게 좀 이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되게 고민하고 걱정하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오너 일가의 이런 불확실성. OCI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OCI가 누구랑 지분 교환했어요? 한미약품이랑.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개인 주주에 대한 동의가 있었냐? 없었죠. 개인 주주 눈치를 보니 안 보죠. 그러니까 뭐 논리적이나 타당한 이런 의사결정이 항상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가끔씩 왜 뭔데? 이렇게 터지는 경우도 있는 거죠. 미국은 특히 이렇게 돼가지고 의사결정이 이렇게 터지면은 나중에 됐을 때 이게 회사의 불이익이다 그러면은 무슨 얘기로 나오느냐? 그럼 바로 주주들이 소송 겁니다. 바로 주주들이 소송을 걸어요. 니 때문에 주가 빠졌잖아. 주주 개인의 사유재산, 주주 개인의 재산이 오너 리스크라는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갑자기 터져 나온 거니까 소송 겁니다. 그리고는 대주주한테 막 벌금 때려요, 미국은. 일론 머스크 보시면은 머스크가 갑자기 상장사 대표인데 이상한 소리를, 쌉소리를 싸질렀죠.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 우리 비상장사로 만들겠다, 상장 폐지, 자진 상폐시키겠다라는 트윗을 썼다가 벌금 400억 쳐맞았습니다. 그 트윗 한 방에 벌금 400억이야. 내가 나 장난쳐야지 400억짜리 장난친 거야. 투자자들한테 혼동을 줬다는 이유로. 그 외에도 실제로 M&A 한다 그러는데 뭐 M&A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소송 걸고, 뭐 신상 투자합니다 그러는데 반대합니다 그러면 소송 걸고, 그런 게 미국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이 결정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내가 투자한 것에 대한 전략을 내가 짤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게 불만족스러워서 한국을 뜨겠다. 오케이. 뜨시는 거 맞아요. 이게 뭔 소리냐 그러면은 본인이 장기 투자자고 내가 좀 더 투자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 마인드 같은 거, 혹은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뭐 자료조사하고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가 아주 적극적 투자자냐, 요러면은 국장 적고 미국 주식 개별로 공부하셔서 투자하시면 됩니다. 모으시면 됩니다. 이러면 중소형주도 건드셔도 돼요, 미국 기준으로는. 근데 내가 조금 적극적이 아니고 약간 수동적 투자자다, 소극적 투자자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QQQ나 SPY나 아니면은 빅테크만 모여있는 팡플러스 인덱스라든지 그런데 투자하는 지수들이 있죠. 탑10 이런 기업들, 그런 애들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ETF로. 리밸런싱을 자동으로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예요. 그러니까 적극적 투자자는 어찌 보면은 나는 리밸런싱을 내가 직접 하겠어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소극적 투자자는 알아서 리밸런싱 해주잖아. QQQ는 나스닥에 있는 100개 종목을 알아서 이걸 교체를 해주잖아. 스파이는 S&P 500에 상장되어 있는 상위 500개 정도에 되는 503개인데 그 기업을 알아서 넣었다 뺐다 해주잖아. 좋은 종목 넣었다가 안 좋은 종목 뺐다가. 오히려 이렇게 투자하는 게 5년, 10년 생각하시면은 훨씬 수익이 날 수밖에 없어. 왜? 기본 마인드셋이 우리나라와 달리 대주주의 오너리스크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는 대주주 역시도 시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대주주가 뭐예요? 여기가 임명직 대주주거든요. 임명직, 대주주보다는 임명직 CEO지. 무슨 임명직? 이사회 선출. 그러니까 임명 선출직 CEO, 선출직이라고 합시다.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돈과 명예와 부를 얻는 사람이지만 누구한테 동의를 얻어야 본인의 자리가 유지가 돼? 주주 동의를 얻어야 돼. 물론 그렇다고 미국에 있는 개인들 한 명 한 명이 다들 그 주주총회 가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CEO로 앉히고 싶습니다 이러진 않아요. 근데 뭐합니까? 주가 못 끌어올리잖아. 쟤 잘라 얘기 나옵니다. 어디서부터? 월스트리트에서부터. 우리나라 기준을 따지면 여의도에서부터 쟤 잘라 얘기가 나오는 거야. 쟤네 보내. 이상한 거 자꾸 하고 쟤네 보내. 최태원이 마음에 안 들어. 이럴 수 있다고. 우리나라는 최태원 아이고 회장님 아이고 회장님. 금융주도 몇 개 있는데 자사주 소각도 한 곳 말고는 없고 배당도 제한적이라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벌었는데도 오히려 짜증이 나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국내 기준에서 JIP랑 알테오진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제가 JIP는 최근에 빠진 거 보고는 오히려 지금 기회일 것 같은데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알테오젠은 예전부터 안 된다를 말씀을 드리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자 봅시다. 지금 JIP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노출된 사람이기도 하고요. 국내 기준에서도. 그리고는 본인이 어찌 보면은 프로페셔널한 전문가란 말입니다. 본인이 댄서, 가수 출신으로서 지금의 어찌 보면 엔터 사장이 돼 있잖아.
그리고 지금도 대외적인 활동을 하십니다. 이러면은 이 사람은 계속 공인으로서 노출되기 때문에 본인의 활동이나 이런 부분이 선출직 CEO와 별로 다르지 않아요. 별반 다르지가 않아. JYP는 물론 뭐 종교적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소통이 된다라는 점에서는 불확실성이 좀 낮아요. 제가 JYP를 하이브보다 좋게 보는 이유는 그겁니다. 하이브는 IR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뭔가 하이브라고 하는 그 방 의장님도 그렇고 이게 소통이 잘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선출직 CEO랑 비슷한 이유는 저 사람은 본인이 뭔가 이렇게 활동함이 있어가지고 보세요. 이수만님 그렇고 방시영님 그렇고 나머지 그 대표님들 다들 TV 안 나오잖아. 우리나라에서 어찌 보면은 대주주 중에서는 JYP가 제일 많이 TV 나올걸요. 그만큼 어찌 보면은 이제 소통을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되게 이제 본인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관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거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 혹은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냅도도 잘할 거냐라고 하면은 그건 잘 모르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냅도도 잘하는 기업 뭐 있냐? 현대차는 냅도도 잘하지. 네이버 냅도도 잘해요. 삼성전자 냅도도 잘합니다. 하이닉스 냅도도 잘해요. KB금융 냅도도 잘해요. 그런 애들 그냥 냅두면 잘하는 애들이야. 그런 애들은 국내 기업에 있어가지고 이런 그 불확실성들이 계속 반복되는 근거 원인은 뭐냐 그러면은 결국 그 CEO들이 사고를 치고 대표가 사고를 치고 대주주가 저런 결정을 해도 누가 보호해줘? 상법이 보호를 해줍니다. 이 상법이라는 게 든든한 방패막이 되는 거거든. 왜냐면은 법정까지 가가지고 소송 걸려도 딱 한마디면 돼요.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결정한 겁니다. 자, 잘 생각해 봅시다. 회사의 미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회사 중심으로 주주가 있고요. 대주주가 있고요. 이 사람들이 뽑아서 구성하는 바로 그 이사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대주주는 대표이사라고 이름을 달고 있죠. 대표이사 땡땡땡. 이건 뭔 소리예요? 이사회의 대표란 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사회가 누구야? 친구 혹은 가족이죠. 본인이 다니는 회사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주주명부 뜯어보면은 비상장 중소기업들 대부분 이런 식이고요. 그리고는 좀 큰 기업들은 친구, 가족 플러스 뭐 학연, 지연, 혈연, 가족을 넘어서서 다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이사회라는 게 무슨 회사? 주식회사의 심장입니다. 진짜 이게 심장이야. 여기가 알아서 모든 걸 다 하고 다 돌리는 그 힘이 되는 거예요. 의사결정을 여기서 하는 거야. 오너가 하는 게 아니야. 대주주가 하는 게 아니야. 주주들이 뽑아놓은 그 이사회에서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이사회가 친구나 가족이나 아니면은 학연, 지연, 혈연, 선배, 후배, 형님, 동생 이런 이 이사회가 제대로 굴러가냐라는 거죠. 그리고는 뭐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사원부터 승진했다, 대표이사가 됐다 그러면은 회사에 충성을 하는 사람이고 대주주 이게 오너 딸랑딸랑하는 내 인생을 바꿔준 사람이잖아. 딸랑딸랑하는. 그러면 부른단 말이야. 좀 이봐야 들어와봐라 그래가지고 태원이 형한테 들어갔어. 태원이 형이 이봐야 내 이번에 내 이사회에서 이거 얘기할 건데 니 손 들어라. 예 형님 손 들어야지. 씨. 안 들면 내년에 잘릴 낀데 손 들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맨날 그러잖아. 거수기 역할을 한다. 요 단어 뉴스 검색해보시면은 다 이거거든요. 미국은 이런다. 큰일 나요. 왜? 이 이사회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곳이냐? 우리나라의 법과 미국의 법이 여기서 다릅니다. 미국의 법은 주주를 위해서 한다. 주주를 위해서 일한다예요. 한국의 법은 회사를 위해서 일한답니다. 미묘한 차이예요. 미묘한 차이. 근데 이게 주주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거와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라는 거는 법적에선 좀 다른 게 주주를 위해서 일하는데 주주가 소송을 건다? 이사회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돼요. 이사회가 유죄가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직접적으로 커넥션이 돼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고 돼 있죠. 주주가 소송을 걸어도 회사가 날 위해서 하는 거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러면 주주한테 뭔가 이게 이사회가 죄를 지은 게 없어져. 말이 묘하죠. 근데 다시 봐봐. 회사의 심장은 뭐라고? 이사회라고. 우리는 회사를 위해서 일한 게 맞아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주주가 이사회를 상대로 야 너희들 일을 왜 그따위로 하고 소송을 걸었어. 소송을 걸어도 이사회는 회사한테 다시 물어보는 거야. 난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곳이니까. 우리가 정말 잘못했니? 내가 나한테 스스로 물어보는 거잖아. 이사회가 주식회사의 심장인데 회사의 심장인데 주주가 이사회한테 아무리 소송을 걸고 집단 소송을 해도 한 바퀴 돌리면은 이사회가 무죄가 돼.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한 결정이다 한마디면은 뭐 없어. 그냥 이거 믿고 계속 그러는 거야.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리고 또 뭡니까? 혹자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 이사회 구성을 바꿔야 된다. 혹은 외부 감사를 두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감사가 진행되면 된다. 뭔 개소리. 감사도 들어가면은 대표이사가 아이고 감사님 이러면서 갑자기 골프나 치시죠. 해외 한번 다녀오실까요? 아이고 감사님 우리 이제 한솥밥을 먹게 됐는데 아이고 감사님. 그러면 감사도 이렇게 감기는 거야 그냥. 외부 감사고 나발이고 뭐가 있어. 그냥 쓱 감겨 들어가는 거지 이거 이사회를 바꾼다. 바꾸면 뭐하냐. 쓱 감겨 들어가는 거지. 대표이사의 친구 회사가 있어.
이 회사도 골치 아프고 이 회사도 골치 아파. 서로 한 명씩 보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사를. 이러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뭐예요? 상법을 아예 갈아엎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상법을. 무엇? 이사회는 회사가 아닌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주주의 이익이 뭡니까? 주주가 꼭 회사에 투자하는 사람들이잖아. 의미는 똑같아요.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 주주를 위해서 일한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 의미는 똑같아. 의미는 똑같은데 이 부분에서 반대로 주주가 소송을 걸었을 때 주주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사회가 무죄냐 유죄냐가 이 법 한 문구로 결정이 나는 거고 지금 계속 상법 개정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것 때문입니다. 회사의 이익이냐 주주의 이익이냐. 회사의 이익이다라고 하는 것과 주주의 이익이라고 하는 게 방금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드렸고 주주의 이익이라 그러면은 내가 주주로서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그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회사의 이익이 돼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무엇이냐. 그냥 이사회가 결정하는 의사결정은 모두 다 옳다가 되는 거라고. 그리고 그 이사회 대장이 대주주니까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건 옳다가 되는 거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본인이 장기 투자를 하실 수 있다. 장기 투자자 정말 긴 뭐 어찌 보면 나는 찐 장기 투자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그러면은 국장을 떠나는 거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모든 산업, 한국의 모든 기술이 다 미국에 존재하냐 이러면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미국이 잘하는 게 우리나라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한국이 잘하는 거는 미국에 없어요.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주로 어찌 보면 맨날 말씀드리는 포인트인데 조선업도 그렇고요. 방사는 미국에 있어요. 라면도 미국에 있어요. 근데 반도체는 미국에 없어요. 반도체는. 그리고 2차전지 역시도 미국에 없어요. 이것도 맞는 소리야. 변압기는 중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 경쟁력이 있는 거지. 그리고는 저는 미용 쪽은 미국에 없습니다. 엔터도 마찬가지. 요런 산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만 투자할 수 있는 곳이에요. 한국에서만. 2차전지는 근데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긴 해서. 근데 2차전지 우리나라 잘하잖아. 그러면 요런 부분은 미국에서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투자를 아예 안 하시던가 포기하시던가 나는 저 조선 모르겠다. 2차전지 모르겠다. 엔터 모르겠다. 빼시면 돼. 근데 우리나라에서 너무 어찌 보면은 아쉬운 건 이거죠.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 점유율 70% 80% 나오잖아. D램 90%에 낸드도 60%야 지금. 이거는 뺄 수가 없어. 왜? 반도체는 바닥에서 잡아서 고점에서 팔면은 소부장 기준에서는 100%, 삼성전자 기준에서도 50% 나와요. 50에서 100%를 2, 3년 안에 먹을 수 있는 매우 큰 매우 메리트 있는 투자처가 존재하잖아. 그냥 말씀드리는 포인트 뭐예요? 부자들은 삼성전자만 존나 팬다고. 삼성전자 올라가다가 5% 10% 빠져. 매수해. 업사이클에서는 매수해. 다운사이클에서는 2, 3년 안 보죠. 다운사이클에서는. 근데 업사이클에서는 매수하거든. 그럼 이러면은 우리야 내가 계좌가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으로 1년 반 2년 투자해서 1,500 된다 그러면은 야 500만 원 먹어서 뭐하냐가 되지만 이게 1,000억이 되면 500억을 버는 거예요. 되게 큰 겁니다. 50%는. 숫자를 다르게 생각하시면은 반도체는 버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보기에도 한국은 반도체 말고는 투자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도 결국 이거예요. 반도체가 전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 반도체를 투자하려고 보니 TSMC 아니면은 삼전 아니면은 하이닉스 말고는 투자할 데가 없거든. 이거 말고 투자할 데가 뭐가 있어? 그나마 좀 더 추가하면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NXP 아니면 SMIC, DB하이텍, 글로벌 파운더리, 인텔? 없어 진짜. 마이크론도 있다. 오케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정도 그런 기업들. 근데 걔네들의 투자 사이클, 투자 아이디어 다 합쳐도 이 3대장이 다 포함하고 다 씹어먹거든. 그러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외국에서도 보고서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LG엔솔, 삼성 SDI, 나중에 SK온도 상장하면은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2차전지 관련돼서는 계속 이슈가 나올 거예요. 규모도 있고 우리나라가 잘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한국을 완전 포기할 거냐 그러면은 오히려 한국을 더 재미없게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완전 포기하지 말고 대형주 중심으로. 그리고 한국에도 배당률 6, 7% 나오면서 바닥에서 이게 분할 매수해도 스윙 칠 수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너무 마음 급하게 그러니까 뒤통수를 맞는 이유는 뒤통수 그죠. 오리온이 근데 뒤통수 친 건 어쩔 수가 없어. LG화학은 제가 그전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LG화학은 이거 IPO다 안 된다. 공부하면 이게 왜 안 되는지 알 거다.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LG화학은 피할 사람은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 전에 익절할 기회가 있었고 오리온은 좀 심하게 통수를 맞은 거지. 오리온은 너무 뜬금포긴 하죠. 그러니까 오리온 때문에 좀 더 어찌 보면 국장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이 드실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오리온도 어찌 보면 장기 성장 주고 저도 좋게 보던 종목인데 통수를 시게 때려가지고 지금 빡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는 요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의 성향과 그 다음에는 내가 그래도 한국장에서 반도체 사이클 혹은 이번에 만약에 2024년도에 현대차, 기아차 계속 좀 부진한 모습 보이면은 저는 내년도에는 현기 밀 거예요. 내년에는. 올해까지는 제가 현기 좀 더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자동차 좀 더 이게 좀 안 좋다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으나 내년?
2025년이면은 현기에 그때 주가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저는 반도체보다 현기를 더 말씀드릴 거예요. 그때는 또 사이클이 오거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그죠, 국장 비중 축소를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국장에 대한 그런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는 낮에 거래된다, 한글로 정보가 나온다, 이거는 우상향이라고 하는 이 미국 시장과 대비했을 때도 충분히 저는 이거는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한국의 장점과 미국 주식의 장점은 요 차이예요. 단점을 따지면 한도 끝도 없지. 그래도 그 중에서도 단점이 적은 종목들, 적은 주식들은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주식들은 많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체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에서 보는 게 현대차랑 코스피 ETF 정도만 할까 생각 중이긴 해요. 현대차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자동차, 수출 이런 실적주로 볼 수 있고, 코스피 ETF는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피 ETF는 저는 반대예요. 왜냐면 이게 삼성전자랑 거의 똑같거든. 굳이 수수료를 내가며 코스피 ETF를 할 필요가 있나? 삼성전자는 보유하고 있다고 수수료가 나가는 건 아닌데, 이것도 거래세 붙고 다 붙고 ETF이기 때문에 많이 매매하면 세금도 붙어요. 배당세로. 삼전은 뭐 세금이 없어. 이거는 물론 배당 많이 받으면 배당세 나오고, 10억 이상 들고 있으면은 이제 50억으로 바뀌었지. 50억 이상 들고 있으면은 삼전이 좀 이제 뭐 세금이 나오겠지만 50억을 때려박을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는 코스피 ETF를 왜 삽니까? 라는 말씀을 드리긴 하거든요. 코스닥은 ETF 플레이를 좀 할 수 있어도 코스피는 굳이 삼성전자랑 같은 방향이고 삼성전자랑 별반 다를 게 없는데 세금 내가며 수수료 내가며 굳이?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말씀드린 이유도, 코스피 오를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르고요, 코스피 빠질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집니다. 아니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오르고 코스피 그냥 박살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코스피 ETF보다는 삼성전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내에서 투자할 만한 기업이 삼성전자랑 현대차랑 몇 개 없어요. 포스코도 원래 투자할 만한 기업이었는데 포스코도 지금 2차전지 때문에 조금 빠졌고. 국장은 대부분 연금저축계좌로 하고 있는 것도 있어서요. 그러면 코스피 방향성 매매도 가능하겠죠. 그것도 그죠, 개인이 투자하는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저는 좀 더 약간 맨날 말씀드리는 핵심 포인트는 우상향을 종목을 찾아라, 물려도 괜찮은 종목을 찾아라, 안전한 종목을 찾아라, 잔소리처럼 말하는데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 높은 확률을 찾으셔야 됩니다. 높은 확률. 확률만 올리면은 확률이 높은 자리를 찾으실 수도 있는 거고, 확률이 높은 종목을 찾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확률만 높이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수익이 쌓여요. 확률만 높이면. 오늘 같은 날 되게 제가 보수적으로 이제 매수 매도를 좀 계속 하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확률이 뭐가 높을까요? 숏이 확률이 높지. 이 자리에서는. 예를 들어 차트를 보더라도 반대로 이 자리에서는 매도하는 게 유리하지. 그래서 지금 보자. 보시면은 제가 아까 1분봉 기준 200선, 여기서 숏 잡았다 털리고 여기서 숏 잡았다 털리고 이러다가 여기서 숏 잡아가지고 여기서 팔았거든? 여기서 숏 잡아서. 그러니까 본인이 어찌 보면은 그 확률 계산이 경험치로 계속 쌓이면은, 물론 이제 여기서 팔거나, 와 조졌네, 미장 열리기 직전에 조집니다. 네. 괜히 익절했구나! 결국엔 이거거든. 본인이 어찌 보면은 시장을 보는 눈, 종목을 보는 눈, 방향을 보는 눈, 그걸 키우면 키울수록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요. 반도체 자동차 볼 거면 두 개만 보시면 되잖아. 금리랑 재고랑. 하나 더 본다 그러면 빅테크 투자랑. 그 재고량 보시고 금리 방향성 보시고 빅테크가 어디 투자한지 보시면 돼요. 투자량을 증액하냐 감액하냐, 증상 감산, 자동차나 반도체나 그 재고량 때문에 움직이는 거잖아. 바닥 찍었으면 매수하고, 이제 더 안 될 것 같아, 다시 재고 쌓이기 시작해서 매도하고, 그러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확률을 끌어올리고 좀 더 어찌 보면은 느긋한 투자를 하시면서 수익을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저도 지금 10년 넘게 이 꼬라지 보고 있고, 저도 계속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하면 할수록 복잡해지는데, 이런저런 그 노이즈들 다 빼고, 잡다한 거 다 빼고 딱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장사고요. 장사를 잘 하려면 계절을 잘 따져야 돼. 그 계절을 따질 때 계절성이 있는 제품이 있고 계절성이 없는 제품이 있어. 피조는 계절성이 없잖아. 샴푸는 계절성이 없잖아. 근데 과일은 계절성이 있어. 한국 주식은 과일 같은 거예요. 제철이 있어. 근데 미국 주식은 생활 필수품 같은 거야. 철이 없어. 그러니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국장에 대해서 고민이 다들 많으실 텐데, 저도 국장 미장 비중을 최대한 5대5로 계속 맞추려고 하는 이유는, 국장에서도 먹을 건 존재합니다. 좀 더 조심해야 되는 그런 좀 단점이 있지만, 그러니까 미장은 조심 안 하고 처물려도 냅두면 올라가. 빠지는데요. 아니야. 존내 올라가고 있죠.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